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올해 3, 4분기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 코로나 예방접종이 2월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을쯤엔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사회의 기능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인 듯한데요. 바이러스의 변이, 일부 몰지각한 행동들로 인한 집단 감염 등이 돌발 방해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중하며 안정적인 움직임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황의 위급함만으로 섣불리 과감하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자기 광팔기에만 열정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오늘도 오락가락하는 그의 일주일간의 언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이민수님, 기온진이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기본소득 논란에 드디어 야권도 본격적으로 끼어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일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고 근래엔 김세현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설전이 SNS로 이어지고 이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화장품 샘플로 시작해가지고 닭, 병아리, 계란으로 이어지는 참 유치한 설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마저도 이 유치한 설전에서마저도 이재명 지사는 논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2월 15일 페이스북으로 김세현 전 의원이 한 달에 약 41,600원 지급을 두고 이를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라고 이재명 지사를 저격한 것으로부터입니다. 이건 그동안 제가 말했던 바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네, 저도 그거 꼴랑 4만원 주고 뭔 기본소득이냐라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네. 이어서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은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두고 큰 포장 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며 아마도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춰서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맞는 말입니다. 네. 근데 이런 저격에 이재명 지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다음날 16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1인당 월 4만원에서 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전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만원에서 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굳이 평생을 천억대 자산가로 살아오신 이라며 상대방의 신상을 들먹입니다. 이거 사실 이 논쟁의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죠. 논점 이탈이죠, 말하자면은. 그 주제에서 벗어난 인신공격인 셈입니다. 네. 비열하죠, 이거는. 찾아보니까 김세현 전 의원은 동일고무벨트라는 기업 집안의 손자라고 합니다. 동일고무벨트가 어떤 기업인지 안 찾아봤는데 이게 대를 이어올 정도고 고무벨트 이런 거는 대체로 경쟁 업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는 알짜 기업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양반이 이런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 못하는 부분은 없죠. 이어서 4인 가구 기준 연 200에서 400만원, 이거 엄청난 거금이라고 하는데요. 연 200에서 400이면은 제법 작지 않은 액수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 월급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몇 달치 월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간의 교통비나 통신비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금액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4인 가구 기준의 산정액이고 실제 1인당 받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1인 가구 나면 연간에 50에서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와닿는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부피가 4분의 1로 주니까. 근데 그마저도 이제, 뭐, 달도 아니고 연간이라고 얘기하니까 500에서 100이라고 두 자리에서 세 자리 만 단위 숫자가 나오는 건데, 실상은 이제 달 단위로 끊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 김세현 의원이 처음에 얘기한 한 달 41,600원이라는 요 표현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뭐 솔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연간으로 거기다가 또 4인 가구 기준이라면서 4배로 또다시 부풀려버리는 이 짓거리는 이건 몇 배야? 48배죠. 이건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이라고, 사기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열하며 또 이제 남을 속이는 짓거리가 아주 몸에 배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월 41,600원은 저 같은 하층민한테도 이제 뭐 큰 돈이 아닙니다. 뭐 푼돈에 가깝습니다. 41,600원이면은 보자. 이 오뚜기 스낵면이 그 5개 묶음이 2,000원 하니까 오뚜기 스낵면 한 100개 조금 넘게 105개 그 한 묶음이 2,000원에서 뭐 1,980원 뭐 그러니까 한 105개 정도는 살 수 있겠네요. 네. 한 달 내내 스낵면만 먹고 산다면은 한 달 식비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는 못 살 것 같은데. 네. 엄청난 거금이라고 하려면은 뭐 쉽게 충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액수여야 할 텐데, 노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41,600원 정도는 반나절이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8,720원이니까 5시간 일하면은 43,600원을 벌 수 있겠습니다. 저라면은 한 달에 5시간 시급을 국가에서 받는 것보다 매일 5시간씩 일할 일자리를 마련해 주길 바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주 4일씩만 일해도 주 4일씩 뭐 하루에 5시간 어후 아주 널널하죠. 그렇게 일해도 이재명의 기본소득보다 15배는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용해인 의원이 이제 뭐 최소한의 삶 보장을 해서 이제 그걸로 노동권을 쟁취하자 뭐 그런 소리를 했는데, 월 41,600원으로 노동권 쟁취 되겠습니까? 이어서 이제 21일에는 또 뭐 병아리도 달기다. 월 3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이고 월 4만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 병아리 아니었던 닭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건 무슨 어느 철학적 접근법 뭐 그런 건가요? 네. 병아리가 크면 닭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이제 어린 닭을 병아리라고 닭과 구분 짓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유를 바로 이재명 지사 같은 사기꾼들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닭도 이제 닭이라고 부르면은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은 닭고기라고 이제 병아리를 팔아도 항의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치킨 주문했는데 배달 와가지고 받아보니까 그게 이제 병아리 튀김이면 사기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닭이나 다 큰 닭이나 다 닭이라고 부르면은 닭튀김 판다고 그래놓고 병아리 튀겨서 팔아도 말은 되니까 할 말 없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병아리하고 닭을 구분 지은 것이고, 뭐 이제 병아리가 자라면 닭이 되지만은 일단 크기에서부터 차이가 나고 차이가 아주 크죠. 그리고 병아리는 계란을 낳을 수도 없죠. 이건 말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아무튼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월 4만원 가량의 이제 푼돈을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은 뭐 논리적으로 그다지 뭐 어긋남이 없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 2월 22일 이제 김세현 전 의원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뜨거운 국물에 삶은 달걀 하나를 넣고 이제 삼계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이제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이제 이재명이 주장하는 현 기본소득의 실질적 지급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비꼰 거죠. 다시 한번 닭 이야기 하니까. 이어서 이제 기본소득은 국가행정의 설계도를 새로 그리는 초대형 작업이며 출발점과 종착점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재정 파탄은 기정사실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맞는 말입니다. 참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일 뿐인 말꼬리 잡고 이제 말장난 하게 되는 이런 논란에서 제일 답답한 건 민주당원인 제가 이재명 지사 편을 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기본소득이 그저 이제 정파적인 아젠다 싸움일 뿐이라면은 외부의 공격이라 할 수 있는 이 김세현 의원의 지적에 이재명 편을 들었을 겁니다. 같은 민주당이니까. 하지만 그럴 수가 없죠. 이거는 정파적인 아젠다 싸움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가를 따져보는 이제 뭐가 더 말이 되는 뭐가 말이 되고 말이 맞냐를 가리는 그런 논리 싸움에 가까우니까요. 근데 그런 싸움에서 이재명 지사는 논리적인 반박은 별로 못하고 궤변으로 말꼬리 잡기만 하고 있으니까 같은 민주당원이라고 해도 좀 이걸 무슨 수로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네. 진영 논리는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비논리 비상식을 극복할 만큼의 진영 논리주의자는 아니라서 아이고 참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이지만은 참 진짜 욕하고 싶어 미치겠네. 네. 이어서 23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미 SNS상에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계신 건데, 방역사령탑 중대본 회의 343번, 이재명 3번 참석했다라는 이제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난 1년간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 코로나19 대응회의가 이제 343번 열렸고, 이재명은 이 중 3번 참석했다라는 게 이제 내용인데, 이거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사실? 이 정도면은. 담당 실무자를 참석시키고, 다시 자신은 다른 도정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이면 불참 자체에 대한 사과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난 1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코로나19는 행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사안이니까요. 지자체장이 이 회의에 이제 전국 지자체장들 다 평균 내보면은 직접 참석한 평균 출석 횟수가 68.5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는 대부분이 이제 부도지사를 참석시켰다고 하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이재명이 아니죠. 근데 SNS를 통해 가지고 회의 참석 횟수보다 실질적 소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실질적 소통 많이 했죠. TV 나와가지고 기본소득 썰 푼 게 이제 도대체 몇 번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요즘 보면은 지방 MBC 방송국들, 주로 이제 제 눈에 띄는 게 MBC들인데, 지방 방송국들 순회하면서 거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 MBC, 강원 MBC, 경북 MBC 이런 식으로, 안동 MBC 그런 데서 나오고, 그렇게 기본소득 썰 푼 게 도대체 몇 편이면, SNS로 이제 기본소득 타령한 건 또 얼마나 됩니까, 대체? 근데 그 와중에 또 반론 제기하면 차단도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매일 올리던 경기도 코로나19 현황 이것도 2차 감염, 2차 집단 감염 이후로 이제 안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에 관련한 실질적 소통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참. 이 지적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꼴을 저는 못 봤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걸 그렇게 겸허히 받아들이는 꼴을 못 봤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니까, 지적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다, 앞으로 이제 더 잘하겠다라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흠이 되는 일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거, 이건 이제 인격이 미성숙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보이려고 머리 허옇게 하고 뭐 그러고 다녀본들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미성숙하다, 유치하다 그런 거죠. 이어서 이제 25일에는 또 페이스북에 청년들의 주식 열풍은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이라는 절박한 외침, 기승전 경제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장기적 저성장으로 청년 실업, 저출산 등이 이제 초래했고,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청년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한 방을 노릴 수밖에 없게 내몰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해법이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의 이제 기본 시리즈라는 거고요. 월 41,600원 주면은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목을 안 맨답니까? 주식 안 한답니까? 41,600원 가지고는 비트코인 채굴할 비디오 카드 하나도 못 삽니다. 41,600원을 찾아보면 괜찮은 주식 한두 주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문제의식은 어찌됐건 간에 그럴싸해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법이 비현실적인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이런 식으로 궤변들로 이제 뭉치고, 아니면 이제 명분만 들어가지고, 계속 뭉개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참 피곤합니다. 이 피곤한 싸움이 언제까지 진짜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끝은 있겠지만은, 아휴, 그리고 27일에 또 이제 페이스북에는, 이럴 때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10여 명 정도의 작은 식당을 하고 있는 경기도민으로부터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늘어 한숨을 돌렸다는 그런 내용인 메일을 발견했다며 이제 소개해드린다라고 이제 글을 쓴 겁니다. 이어서 이제 공직이 마치 전쟁 때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가도 이 메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행정 혜택을 받아 삶이 개선된 것을 볼 때마다 큰 보람과 의욕을 느낀다며 감사할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상품권 지급으로 이익을 본 사람은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별로 이익을 보지 못한 영업장도 많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한테는 그 이익을 본 일부 이 메일 보는 것 같은 식당이나 그런 데만이 이제 소상공인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역 상품권 지급에 대해 별다른 소득 상승이 없었던 각종 업종들, 조세현 보고서를 예로 들면은, 문구점 같은 데나, 숙박업소 같은데, 그런 다양한 업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소상공인도 아니고 이재명 지사한테는 별로 안 중요한가 봅니다. 참, 이 문장이,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공직이 마치 전쟁터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롭고 고통스럽다. 감성팔이죠. 이것도 참 유치합니다. 이거 사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철이 아주 늦게 든 편이라서, 한 20대 말까지, 예, 한 중딩 때부터, 그때까지 이제 아주 심하게 감성적이었다가 천천히 이제 그 감성물이 조금씩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감성팔이 참 유치합니다. 이 삶의 무게라는 게 이 외롭고 고통스럽다. 이 삶의 무게라는 게 저는 자아를 갖춘 모두가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표현해낼 언어를 아직 갖추지 못했을 뿐이지 갓난아기도 그 나름의 외로움과 고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공직이 외롭고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공직자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인 저는 아주 족같습니다. 진짜 족같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우면 사표 쓰십시오.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도 더 이상 안 외롭고 안 고통스러워도 되고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에 이제 이재명
기사와 이제 SNS를 보다 보니까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요거 소개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번 에피는 마치려고 합니다. 2014년에 미국의 테라노스라는 스타트업 기업에서 신상품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 발표한 상품이 에디슨 키트라는 이제 의료 진단 키트인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비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나? 보험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몇천 원에서 많아봤자 몇만 원 수준인 혈액 검사를 통한 이제 각종 진단 비용이 미국에서는 수백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혈액 검사에 이제 필요한 혈액의 양은 건강 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주사기로 이제 뽑아내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몇 cc 가량이 되겠죠. 근데 이제 테라노스가 이 당시에 발표한 이 에디슨 진단 키트라는 키트는 이런 기존 혈액 검사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한 아주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검사 비용을 이제 기존의 수백 달러에서 수십 달러 수준으로 10배 이상 낮춰냈고, 필요한 혈액의 양도 주사기에서 뽑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손끝을 바늘로 탁 찔러가지고 나온 피 몇 방울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 에디슨 키트에다가 이제 자신의 피 몇 방울을 담아가지고 테라노스 본사로 보내면은 몇 주 후에 이제 검사 결과가 통보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 이제 미국의 높은 의료비에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발표였죠. 이 발표 이후 테라노스는 단숨에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냅니다. 2015년 발표된 지 1년 뒤에 이제 테라노스의 시장 가치는 90억 달러로 평가가 되었으며, 우리 돈으로 지금 9조 원쯤 되죠. 유명 경제지인 이제 포브스지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 테라노스의 대표 엘리자베스 홈즈는 45억 실제 가치에 한 반 정도 45억 달러 정도의 테라노스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수성가형 여성으로 꼽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2의 빌 게이츠로 거론될 정도로 엄청난 열풍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커레이루라는 기자의 취재로 테라노스의 대표 엘리자베스 홈즈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테라노스의 발표는 에디슨 키트의 발표는 혁신적이었지만은 이를 뒷받침할 알려진 실증적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오면은 기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이제 넘겨버리곤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에 없는 기술을 테라노스만이 보유했다는 거죠. 2014년에 이제 제품 발표회를 했을 당시에 초청한 기자들은 관련 분야인 의료나 바이오 산업 전문 기자들이 아니고 IT 전문 기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대로 된 전문 영역의 이제 질문과 답변이 그래서 오가지를 못했던 거죠. 또한 이제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해냈지만은 투자자들을 선별해서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선별 기준이 뭐였냐면은 에디슨 키트에 대해서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들만 선별해서 받은 거죠. 취재 결과로 드러난 이제 이 테라노스의 진실은 에디슨 키트가 진단할 수 있다는 250여 항목 중에 실제로 진단할 수 있는 항목은 10여 개 정도 뿐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 기업들이 출시한 별도의 기기로 진단하여 결과를 뽑아낸 것들이었고, 이 또한 뽑아낸 혈액 샘플이 부족하여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지만은 실험 결과를 조작해서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 기업 대표였던 엘리자베스 홈즈는 이제 단숨에 사기꾼으로 전락해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은 기업 가치가 90억 달러에서 순식간에 그냥 0달러로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이제 완전히 증발돼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청산 절차를 밟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도 이제 이런 이 테라노스의 대표 엘리자베스 홈즈 같은 이런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면 많은 피해가 속출하겠죠.
그 규모는 테라노스보다도 훨씬 클 겁니다. 이건 아예 국가의 전망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뭐 기업 하나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아니라. 근데 이제 걱정인 것은 우리한테 과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커레이루 같은 언론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언론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또 골방에서 이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십시오.